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급등락 한 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탑머티리얼이 22%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80억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좋은 실적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티슈진이 거래가 재개되면서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락 중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3개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차장님? 탑머티리얼 한번. 탑머티리얼이요. 지난주에 상장했거든요. 네. 상장했는데 우선 그 탑머티리얼은 그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솔루션에 대한 그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라 네.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탑머티리얼이 상장을 하고 그리고 이 밸류를 받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서의 그런 그 사업 부분이 가장 어떤 밸류를 높여줬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지금 181억, 작년 대비해서 작년 매출액의 50% 이상의 그런 수주 금액을 좀 체결을 하면서 지금 탑머티리얼이 오늘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상한가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 탑머티리얼이 2차 전지 쪽 이 소재 쪽에 사업의 지금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수준이 10억에서 20억 수준인데 이렇게 수주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억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탑머티리얼이 하이니켈 쪽에서의 양극재에 대해서 일반 양극재 대비해서는 좀 가격이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2차 전지 쪽에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은 투자와 어떤 사업성 면에서 봤을 때는 오늘의 어떤 수주 얘기처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비중은 사업에서의 비중은 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사업 비중에서 좀 올라와야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올해 4월에 아산 쪽에 그 공장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공하고 본격적 생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좀 괜찮지 않을까. 내년 전망은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것만큼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탑머티리얼의 가격 전략까지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탑머티리얼이 공모가 3만 원이거든요. 네네. 지금 3만 9천 원까지 좀 올라온 상태고, 우선 오늘 그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보는 방법인데, 그날 거래량에 이제 상한가로 마감하게 되면 상한가의 매수 잔량이 쌓이잖아요. 네네. 그날 거래량의 10% 이상 그 매수 잔량이 쌓이면은 다음 날 어떤 급등할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는 봐야 되는데, 근데 우선 이 부분은 너무 좀 테크니컬한 어떤 기술이 또 여러 가지 또 그 다른 부분으로 따져야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업 가치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은 또 괜찮다. 매수가가. 왜냐하면은 유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NCC, NCS, TSI 같은 경우가 지금 PER이 30배 정도 봤는데 지금 현재 공모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20배 이하거든요. 3만 원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양극재 쪽에서의 내년에 매출 100억이 나온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3만 7천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4천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탑머티리얼이 오늘 아무래도 상한가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이탈하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탑머티리얼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 볼까요? 수급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기입니다. 대부 시스터즈가 오늘 5% 넘게 상승세,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이 무려 14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KTNG는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인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볼까요? KTNG. KTNG요. 네. 우선은 뭐 인삼공사에 대한 어떤 분리, 뭐 이런 매각에 대한 이슈도 좀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우선 그걸 떠나서 그 전에 뭐 어제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참 지금 KTNG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KTNG가 이 음식료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음식료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원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뭐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음식료 업종의 어떤 좀 리스크라기보다도 주가를 좀 좌우하는 요인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좀 자유로운 게 바로 이제 KTNG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역시 뭐 음식료 업종의 특징 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율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강세는 연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네. 달러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외국 그 해외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KTNG가 이 어떻게 보면 그 수혜를 계속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 KTNG가 지금 올해 7, 8월 이후부터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시장과 무관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앞에서의 호재성 그런 뭐 원자재 가격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내수 쪽에서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뭐 작년 대비해서 상반기 본다고 하더라도 1%대의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었지만 이 해외 쪽 같은 경우는 20-30%의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환율 효과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우선 KTNG 오늘 그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신고가도 저는 이제 매수 어떤 신호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인삼공사에 대한 뭐 이런 그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기업 가치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충분히 저는 좀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KTNG가 3.5% 가까이 상승세 92,400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지금 이제 92,000원.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증권사도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이제 KTNG도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이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어떤 큰 폭의 하락세는 큰 폭의 차익실현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92,000원 정도의 매수가를 설정하시고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KTNG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도 함께 동반해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KTNG 두 번째 수급 두기로 확인해봤고요.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테마 새끼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실적들을 발표하는 종목들에 힘입어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골프 관련주들이 또 오랜만에 상승세 나타내면서 2%대 상승세, 반면에 여행 레저 섹터는 2% 넘게 하락 전환해버리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 세 가지를 확인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볼까요? 이제 여행 레저를 네.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한번 볼 텐데. 네. 참 이제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쪽에서의 뭐 무비자 입국이나 인천공항에서의 그런 국제선, 일본 쪽에서의 국제선 운항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주가 부분은 지금 탄력을 못 보고 있다.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런 좀 주가 조정이 있고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좀 낮추는 경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작년 대비해서 당연히 3분기 영업이익이나 여러 하반기가 당연히 좋겠죠.
좋은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는 뭐 이런 탄력적인 어떤 그 리오프닝 그리고 일본 쪽의 매스 고객에 대한 이 드랍액의 증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받지는 못고 뭐 이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뭐 리오프닝이나 뭐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이 국제 여객에 대한 편도에 대한 여객에 대한 증가 부분은 저는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좋아지는 상태인데 주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조금씩 좀 매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여행 업종뿐만 아니라 항공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에 대한 위축 때문에 뭐 일본이나 여러 가지 그 해외 어떤 여행객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냥 해외보다는 일본이나 이런 근거리 여행은 늘어날 거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더욱더 이제 엔저가 또 어떻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일본과 관련돼 있는 그런 여행사와 그리고 이 카지노 기업들한테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파라다이스 오히려 이제 지금 좀 관심이 멀어지거나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인데 하지만 일단은 파라다이스 추세는 어쨌든 또 약간 하락 추세입니다. 그쵸. 어떻게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근데 우선은 뭐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댈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저는 이제 13,000 이제 한 800원 정도 13,000원 초반을 예상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보이면은 이 주가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커지면서 떨어지면 매수하기 좀 힘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처럼 약간의 거래량이 뭐 일별로 봤을 때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줄어들었을 때는 소량으로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 목표 주가는 뭐 14,000원을 좀 목표 주가는 15,000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잘못 나가지 1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조금 더. 예, 근데 좀 소량만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지켜보고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은 추세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돼 있는 상황이라 많이 매수하기보다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마지막 파라다이스까지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탑머트리얼, KTNG 그리고 파라다이스까지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